안녕하세요. 3학년 정치화법 23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단원 3단원 정치 과정과 참여라는 단원의 정치 과정, 정치 과정이 뭐고 시민의 정치 참여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78쪽부터의 내용이고 학습지는 67쪽을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정치 과정의 의미와 흐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이 내용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정치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민의 정치 과정의 유형에 대해서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치 과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과정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나 지지가 뭐에 투입되어? 그렇죠. 바로 정책 결정기구에 투입되어 정책으로 산출되고 이 정책이 국민에게 평가받는 환류 과정, 즉 투입, 산출, 환류가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바로 정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어떤 흐름을 정치 과정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과정의 변화를 보면은 과거에는 그렇죠. 국가 기구가 정치 과정을 주도해서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가 이를 집행하고 시민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적었죠. 다시 말하면은 이 산출이 주로 과거에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했다. 다시 말하면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같은 정책 결정 기구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중요했다라고 보면은 오늘날에는 정당, 이익 집단, 시민단체, 언론 이러한 곳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다시 말하면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투입 과정이 정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시민의 정치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은 투입. 자, 여기 보면은 투입이 정책 결정 기구에 영향을 미치고 이 투입 과정에는 아까 얘기한 시민단체, 이익집단, 정당, 그리고 시민 개개인, 언론 이런 어떤 곳에서 이런 정책 결정 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정책 결정 기구에서는 그런 어떤 영향 속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이 바로 산출로 어, 이어지는 거죠. 이 산출된 정책이 바로 정치 주체, 아까 얘기한 시민 개개인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정당이라든지 시민단체 이런 곳에서 평가하고 재투입되는 환류 과정이라고 하죠. 그런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투입돼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과정이 바로 정치 과정이다라고 이스턴이라는 정치학자가 얘기한 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린트로 다시 가서 학습지 67쪽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정책 결정 기구 했는데 이 정책 결정 기구는 국가기관을 얘기하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흔히 정치체제라고도 하고 공식적인 정책 결정 기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정책이 결정되고 실행되는 요 과정이 바로 산출의 과정입니다. 산출의 과정이고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투입보다는 산출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산출된 정책이 정치 주체, 시민이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라든지 이러한 정치 주체들에 의해서 평가되고 재투입되는 우리가 환류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럼으로써 다시 투입되어서 재투입되어서 정책 결정 기구에 영향을 미치는 자 이런 어떤 과정이 바로 정치 과정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평가하는 과정. 이렇게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언론, 비공식적인 정책결정기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산출 과정보다는 투입 과정이 좀 더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이스턴의 정치 과정 표죠. 정치 과정을 나타낸 건데 옳은 것을 찾으면 되는 거니까 기억을 보겠습니다. 언론이 시민의 요구와 지지를 여론으로 형성하는 것은 기억의 사례에 해당한다. 자, 기억이 투입되는 거죠. 언론이 시민의 요구와 지지를 통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거. 그렇죠. 대표적인 투입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 니은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외한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런 국가기관에 의한 정책결정기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시민단체가 법률 개정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디귿의 사례에 해당한다 했는데 산출은 이 국가기관이 정책을 결정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이런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투입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환류에서 재투입 과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환류를 통해서 디귿에 대한 이 산출된 어떤 정책에 대해서 평가와 재투입이 이루어진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문제를 한번 꼭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민의 정치 참여. 정치 참여의 의미를 보면은 민주국가의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이나 사회적 쟁점 해결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활동을 얘기하는 거고, 이런 정치 참여가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 정치적 무관심이 계속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은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 자,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 및 소수 이익만을 보장하는 정책이 결정돼서 시민의 의사가 무시되고 어떤 소수 집단이나 아니면은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국민의 뜻에 어긋나거나 국민의 뜻을 왜곡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이거를 다른 말로 관객 민주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시민들은 연극 무대를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객 민주주의로 전락하고 만다. 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치 참여가 갖는 의의를 보면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평소에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대표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대의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시민의 정치 참여가 해주는 거고, 네, 두 번째로 보면 정책 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정치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거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죠.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자치 원리가 반영되고 시민의 이익이 증진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시민의 정치 참여는 바로 국민주권주의에서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또는 어떤 그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 결정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또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하고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정치적 효능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이 정치 과정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느끼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집회를 통해서 어떤 독재자를 물러나게 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뭔가 이렇게 해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겠죠. 그 말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정치적 효능감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정당성과 권위를 부여한다는 말은 바로 동의와 지지라는 말과 관련이 깊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정치 참여의 중요성.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는 국민의 이익과 국민의 의사에 들어맞는 국가 권력의 행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 무관심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했는데 라스웰이라는 학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정치적 무관심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정치를 일부 특권층만이 하는 행위라고 체념하면서 정치보다는 학문이나 예술, 여가 등에 관심을 갖게 돼서 정치에 무관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탈정치적 무관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회의감에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참여했지만은 아무런 그런 노력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어, 그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때, 다시 말하면 정치적 효능감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바로 정치에 무관심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반정치적 무관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념이나 종교적 이유 때문에 현 정치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그럼으로써 이런 어떤 무정부주의자나 종교적 신비주의자 이런 이런 어떤 곳으로 빠져서 반정치적 무관심이 이루어지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정치 참여의 태도 유형을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기본적인 정치 참여를 수행하는 거. 이게 바로 선거권을 행사하는 거. 자, 나라의 주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선거권을 행사하는 거. 그리고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거. 세금을 제대로 내는 거. 이런 것들이 정치 참여의 대표적인 방식이다. 최근의 흐름을 보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거나 사회 현실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요즘은 또 SNS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함으로써 어떤 1인 미디어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이나 1인 매체를 통한 개인적 견해를 도출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익 집단 또는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어, 별도로 디딤 영상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